네, 오늘은 수입식물 검역 장소의 지정, 요건 및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창고를 수입식물 검역 장소로 지정하고 싶은 사업자께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있는 요건을 갖추셔서 검역 장소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20조 조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청하실 때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그리고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셔야 되고요. 또한 사업자 등록 증명서도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주 소유 또는 임대하고 계신 그 검역 신청 장소의 임대계약서 사본, 그리고 식물 검역 전용 구역 위치도도 첨부하셔야 되고요. 단 컨테이너 야적장인 경우에 한해서만 전용 구역 위치도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각 지역 본부 또는 이제 사무소에서 검역 장소 지정 요건에 적합한지를 출장 확인한 후에 이상이 없을 경우 검역 장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검역 장소의 지정 요건을 한번 보실까요? 먼저 신청하시려고 하는 검역 장소의 지정 요건을 보시면 항만법, 항공법, 통관역 또는 통관장, 내륙 컨테이너 기지, 국제 박람회장, 그리고 감옥부터 다목까지의 인근 지역에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정한 장소에서 지정 요건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고요. 관련된 시설을 가주셔야 되는데요. 목재류를 제외한 수입식물 검역 장소에는 검세대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검역 장소가 또 창고인 경우는 창고 천장에 조명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대 위에 또한 조명시설도 구비를 하셔야 되고요. 관련된 기준은 고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고시 기준을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면적 6제곱미터, 약 2평 이상의 검역실을 마련하셔야 되고요. 단 국제 박람회장과 냉동창고, 목재류만 반입되는 창고 및 목재 야적장은 검역실은 구비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검역 장소가 컨테이너 야적장인 경우에는 식물 검역 전용 구역이라고 해서 약 50평 정도의 그 전용 구역을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최소 50평 이상의 전용 구역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 기준은 고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역 장소에는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관리 책임자를 두셔야 되고요. 또한 제식용 식물이 반입되는 장소인 경우는 관리 책임자 외에 식물 검역 대상 물품의 입고 시 병해충 비산반지 등의 조치를 취할 사람을 식물 검역 관리인으로 두되, 식물 검역 관리인은 국제식물 검역 인증원에 소속된 직원 중에서 위촉하셔야 됩니다. 검역 장소의 집안인데요. 훈증 소독할 경우가 생길 경우가 있는데, 일단 가스가 노출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되어 있거나 찰흙 등으로 단단하게 평탄하게 정지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한 배수구도 설치하셔야 됩니다. 목재류를 검역하는 장소 외곽에는 검역 장소라는 걸 알 수 있도록 경계 표시가 또 되어 있어야 하고요. 또 원목을 검역하는 장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림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주변에 산이 있으면 300m 이상이 떨어져 있는 곳으로 원목 검역 장소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검역 장소의 관리 기준은 별표 5와 같다고 했는데요. 별표 5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별표 5 검역 장소의 관리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제 관리 기준을 저희가 정해놨는데, 기준을 위반하시면 과태료 처분이 일어나니까요. 꼭 유념하셔서 관리 기준에 맞게 창고를 운영하셔야 됩니다.
먼저 그 출입구에 검역장소 지정 표지판을 설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검역장소에 장치하는 식물은 샘플의 채취, 소독 작업 및 현장 검역에 지장이 없도록 구분 적재해서 장치해 놓으셔야 됩니다. 컨테이너 문이 완전히 열릴 수 있도록 장치해 놓으셔야 되고요. 2단으로 장치해 놓으시면 검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1단으로만 장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목만 들어오는 검역 장소 같은 경우는 소독이 끝난 것과 끝나지 않은 원목을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식물은 화무관리번호 번호별로 장치하시고 수입일, 수입자, 화물관리번호, 품명 및 수량이 기재된 표차를 부착을 해 놓으시고 식물 검역관에 검역을 받으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컨테이너에 넣어져 있는 식물은 그러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식물 검역 장소에 반입된 후 검역이 끝날 때까지는 병해충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다음 가나 다 목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컨테이너 또는 밀폐용 용기에 넣어 놓을 것, 천막 또는 1.6mm 이하의 망등으로 완전히 덮을 것, 그 밖에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천막으로 피복을 해 놓으시는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다만 전용 성박으로 수입되는 식물, 결빙되어 있는 목재류, 3도씨 이하로 냉장, 냉동 보관 중인 식물 및 병해충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포장되어 있는 식물은 병해충 비산 조치, 병해충 비산 조치를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역선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원목의 검역 장소는 수시로 지방과 배수구를 정비하셔서 나무 껍질 등 잔재물을 수거하셔서 소독 또는 소각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병해충 비산 방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처리하는 조치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역 장소 지정 받으신 업체께서는 체화 화물에 해당되는 즉 1개월 이상 검역 장소에 장치된 식물 등에 대해서는 목록을 작성하셔서 관할 검역소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한 달 이상 방치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검역 장소의 지정 내용과 다른 사항이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바뀐다거나 관리 책임자가 바뀐다거나 시설이 변경될 경우는 사유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검역 본부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다 전산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다음 장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역장소의 지정 표지판의 규격, 원목의 구분 적재 방법 및 식물 잔재물의 소독 방법 등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법에서 위임을 한 식물 검역 장소에 대한 그 고시인데요. 제목은 저장소의 검역 및 식물 검역 전용 구역 기준 등이라고 고시가 되어 있고요. 2014년도 12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목적, 정의가 나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전용구역이라고 하면 검역장소로 지정받은 컨테이너 야적장 CY로서 식물 검역 대상 물품을 적재한 컨테이너의 화물을 지게차 등으로 꺼내어 검역을 할 수 있는 일정한 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용구역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컨테이너 야적장에만 해당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장소의 검역, 수입식물 검역 장소에서 이제 검역을 하는 내용이고요. 이제 제4조로 보시면 식물 검역 전용 구역 등의 기준인데요. 이 기준에 맞춰서 시설을 구비하셔야 되는데 하나씩 살펴볼까요? 식물 검역 전용 구역 면적은 165제곱미터 이상, 약 50평 이상이 되겠죠. 요거는 이제 컨테이너 야드에 한해서만 전용 구역 면적을 설치를 구분을 이렇게 그려놓거나 바닥에다 표시를 해 놓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검사대는 한 대 이상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 관련 그 규격은 맨 뒤에 별지 서식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자, 조명도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원목 검역 장소를 제외한 모든 곳에 이제 식물 장치 구역, 즉 식물 검역 실이라고 하겠죠. 그 내부 조명은 지상으로부터 1에서 1.5 높이에서 200루스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단 이제 묘목류, 접수, 삽수를 포함한 장치 구역은 내부 조명의 밝기가 지상 1에서 1.5m 높이에서 200루스 이상에 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검사대 위에 있는 조명은요, 검사대 상단면의 중앙 부위에서 500루스 이상을 유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요즘 뭐 LED 등 같은 경우 설치한 경우는 약 한 1000루스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LED 등이나 형광 등을 검사대 위 또는 실험실 천장에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역장소 지정 표지판의 규격인데요. 네, 이것도 이제 별표에 가서 별지 서식을 보시면 그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수입식물 검역 장소에 들어온 식물 검역 대상 물품을 적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화물 관리 번호별, 품목별로 구분해서 한 구역 안에 정치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골고루 채취할 수 있도록 간격을 유지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원목 같은 경우는 이제 소독이 완료된 원목과 소독이 완료되지 아니한 원목은 2m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구분 적재해 놓으셔야 되고요. 또 소독이 완료된 원목 도미는 원목 하단 지상 1에서 1.5m 높이의 부위에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을 수 있는 색상으로, 네, 소독 완료라고, 그리고 괄호 열고 소독 완료된 날짜를 적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목 검역 장소 같은 경우는 이제 식물 잔재물이 많이 생기지 않겠어요? 껍데기라든가 숲이라든가 완전히 이제 수거하셔서 원목과 함께 훈중 소독하시거나 이제 잔재물만 모아서 훈중 소독하셔야 됩니다. 네, 별표를 보실까요? 관할 검역 본부에서 이제 수입식물 검역 장소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병해충 부착 유무를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박 항공기 및 차량에 대한 검역도 저희가 할 수가 있고요. 네, 이번에 보시면 이제 보세 창고 등에 대한 검역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식물 검역과는 수입식물 검역 대상 물품을 주로 저장하는 보세 창고, 사이로, 야적장 등에 대해서 검역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 위반 사항이 나오시면 행정 처분을 받으시니까 검역 점검을 받으실 때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별지 제1호 소식에 보시면 이제 검사대를 어떻게 만드는지 규격을 정해놨는데요. 보통 이제 이렇게 스테인리스 재질에 이동이 가능하도록 바퀴를 달아서 아래와 같은 사이즈 수치로 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규격은 밑에 잘 나와 있죠. 크기, 재질, 바퀴를 부착한다. 자, 그리고 요런 이제 검역 장소 그 출입구에 지정 표지판을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재질은 뭐 어떤 형태로든 가능합니다만, 가능하면 아크릴 또는 스테인리스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재질로 제작을 하시고요. 지정번호는 이제 승인이 나면 지정번호가 발급이 되겠고요. 검역장소명은 원하시는 그 사업자께서 원하시는 검역장소명을 저희 검역관과 상의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승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수입식물 검역장소 신규 신청 또는 변경 신청에 대한 전산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실까요?
네,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사이트에 오시면 식물 분야 민원 신청에 신규가 있고 이제 취하는 신청이 있고 또 이런 등등의 메뉴바가 나오죠.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신규 신청을 하시는 거니까 신규 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일단 로그인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로그인을 해서 미리 들어온 상태입니다. 아까 신규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보이는 화면과 같은 그 메뉴가 뜹니다. 자, 이 접수 번호는 맨 끝에 신청을 하시면 자동적으로 저장이 되니까 놔두시고요. 이제 신규 신청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담당 기관은 관할지 담당 기관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아직 활성화는 되어 있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광양사무소다 하면 광양사무소가 올라옵니다. 보세장치장 부호는 먼저 관세청에 수입식물 검역 장소를 장치장으로 허가를 받으신 다음에 그 위에 보세장치장 부호가 나오면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꼭 넣어 주시고요. 상호 넣어 주시고 전화번호 넣어 주시고 또 사업자 등록번호 꼭 넣어 주시고요. 또 이제 관리 책임자는 그 회사에 입사한 그 특정인을 지정하셔서 창고 또는 야적장을 관리할 수 있는 분을 지정을 하셔서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을 꼭 입력해 주시고요. 요 식물검역 관리 버튼은 제식용 종작 또는 번식용 식물, 삽수, 접수 등이 들어올 경우는 국제식물검역인증원과 약정을 하신 다음에 국제식물검역원의 직원의 이름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서류도 검역본부에 제출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검역 장소명은 이제 원하시는 장소명을 입력을 해 주시고 또 그 소재지도 적어 주시고, 자 이제 검역 장소의 유형인데요. 여러분이 소유 또는 임대하고 있는 창고를 그 창고의 유형을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될 텐데요. 이제 컨테이너 야적장이냐 아니면 목재 야적장이냐 일반 야적장이냐 일반 창고냐 냉장 창고냐 냉동 창고냐를 소유한 형태에 따라서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부두 공항가의 거리인데요. 요거는 이제 원목만 수입하는 검역 장소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300m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그 이외의 검역 창고는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식물들을 갖다 놓을 것이냐에 대한 그 구분인데요. 제식용 식물 전체를 수입을 할 것이냐, 비제식용만 가져올 것이냐, 또 비제식용 식물 중에서도 원목은 빼고 수입을 할 것이냐, 수입 보관을 할 것이냐 등등을 사항에 맞게 설정을 하셔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집안 상태는 뭐 콘크리트냐, 아스팔트냐, 찰흙이냐 등등을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신청하시는 분께서의 또 성함도 넣어주시고 휴대폰 그리고 신청 일자가 되겠죠. 그 관련된 뭐 서류가 있으면 스캔을 하셔서 등록을 여기다 해 주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신청 버튼을 누르면 관할 기관 민원 사이트에 접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신규에 대한 부분인데 변경일 경우는 어떻게 하냐? 뭐 관리 책임자가 변했거나 시설이 변경이 된 경우는 똑같습니다. 그 내용만 변경된 내용만 뭐 관리 책임자가 바뀌었으면 관리 책임자가 바뀌었다고 변경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는 이제 뭐 검역 장소 유형 중에 뭐 목재 야적장만 처음에는 되어 있다가 이제 창고도 같이 포함을 시키겠다 그러면 변경된 사유 일반 창고도 같이 넣어 주셔서 체크를 하셔가지고 변경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변경될 수 있는 부분들이 보면 장치 대상 품목도 이제 변경될 수 있겠죠. 뭐
처음에는 비재수용 식물 원목을 제한 그 참고로 쓰다가 이제 원목도 같이 가져오겠다 그러면 비재수용 식물 전체로 수정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변동된 부분에 대한 신청이고요. 네. 그리 어렵지 않으시죠? 네. 꼭 참고하셔서 네, 수입식물 검역장소 신규 변경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